해외여행을 떠나면 한 번쯤 방문하는 곳, 바로 그 도시의 광장.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 미넨의 마리엔 광장. 유명 광장들은 그 나라와 도시만의 색깔이 묻어나 현지 분위기를 만끽하기에 제격이죠. 보통 광장에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버스킹 등 작은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상점들이 즐비한 광장에선 아이 쇼핑을 즐길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광장이 그 도시와 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미국 보스턴에는 코플리 스퀘어라는 작은 광장이 있습니다. 원래 코플리 스퀘어는 두 개의 도로가 만나면서 7개의 아주 작은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차로였습니다. 시민들은 보스턴시에 문제가 많은 이 구역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보스턴시는 그 일대에 땅을 사서 광장을 조성해보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후 80여 년이 지나 지금의 코플리 스퀘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코플리 스퀘어가 만들어지며 그 일대는 크게 바뀝니다. 차로로 단절돼 있던 존 행콕 타워와 트리니티 교회, 서로 다른 기능의 두 기관이 코플리 스퀘어 덕분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며 하나의 경관을 이루었죠. 시민들은 자연스레 그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등 여가를 보내게 됐습니다. 보스턴에서 그 1년에 한 번 하는 최대 행사 중에 First Night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12월 말일과 1월 초를 이제 기리는 그런 큰 행사거든요. 이런 것에 어떤 거점이 되는 장소가 이 코플리 스퀘어고요. 또 보스턴 마라톤이라고 세계적인 행사잖아요. 그 종점에 해당하는 것도 이 코플리 스퀘어가 돼가지고요. 이 보스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행사, 어떤 시민들의 일상과 비일상 모두가 이런 광장과 또 공원 같은 광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코플리 스퀘어는 세계적인 행사의 거점이 됐으며 보스턴 시민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광장이 들어서면요, 그 도시가 광장의 쓰임에 따라서 점차 변하거든요. 건물의 배치를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광장의 역할은 굉장히 드러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드러났을 때 그 광장을 빼놓고는 이 도시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춘 도시로 성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도시가 성숙하는데 저는 광장만큼 중요한 공간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코플리 스퀘어처럼 잘 조성된 광장은 도시를 변하게 만들고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도시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기능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죠. 도시와 도시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장의 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쯤에서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광화문 광장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역사와 함께 변모해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광화문 광장은 다양한 관청들이 모여있고 국가적인 행사가 이뤄지는 곳으로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큰 길이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정통성과 역사성을 훼손당하는 등 수모를 겪었죠. 광화문 광장은 해방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과거의 의미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제 문민정부에서 들어서면서 이 세종로 일대에 보행광장을 만들자라는 사회적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된 광화문 광장.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앙분리대라는 이름도 남게 되고 휴식 공간도 또 그늘도 벤치도 별로 없는 이 광장이 과연 서울 성곽 안에 역사도심에 적합한 광장이냐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가 돼서요. 광화문 광장이 광폭도로로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돼 있고 시민들에게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죠. 안에 시설물들도 그늘이라든지 또 수목도 없고 앉아있을 그런 벤치나 휴게시설 또 차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별로 없고 주변부의 도시 조직과 또 광장에서의 활동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과나 어떤 일시적인 경험 이외에는 많은 시간을 체류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지 환경이었고요. 이전의 광화문 광장은 물론 차가 뒤덮었을 때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도시와 또 역사를 상징하고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고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지난 2020년 11월 재구조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6일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죠. 달라진 광화문 광장은 푸른 녹지와 시민을 위한 휴게 공간, 분수가 눈에 띕니다. 보행로도 기존보다 2배나 넓어졌습니다. 덕분에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광장을 거닐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 중 발굴된 사원부 문터를 광장을 오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도 한결 말끔해졌죠. 저는 확실히 녹지율이 많아진 게 가장 크게 많이 바뀐 것 같고, 자동차 소음이 되게 심했는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좋은 분위기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의 광화문 광장.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 그다음에 세종로 공원과 이제 맞닿게 됨으로써 중요한 첫발은 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문화회관이나 공원이란 게 어떤 광장의 활동과 직접 연계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되려면 사람들이 광장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지금 뭐 나무가 많아지고 휴게 시설이 많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이 골목 상권과 바로 연결돼서 여러 가지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고 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광장의 주변에 굵직한 시설, 골목 상권과 연결되어 있는가?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공간인가? 재방문하고 싶은 공간인가? 광화문 광장은 기존과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광장을 바꿔나가고 재구조화하는 이런 것들. 저는 이런 상상도 해요. 예를 들면 9월 달에 날씨 좋은 가을날 한 달 동안 한번 광화문 광장과 그 광장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에 1층 공간을 한번 개방을 해보자. 그래서 화장실도 공유하고 카페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전시 공간, 체험관 이런 것들도 광장과 함께 운영을 해보는 거죠. 새로운 우리가 도시에서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경험들을 한번 도모해 볼 수 있구나.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 진화를 거듭해야 하는 광화문 광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를 계속한다면 광화문 광장은 앞으로 더 진화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